미안해. 녹화 이제 하고 시작할게. 이거 녹화할 때 너네 얼굴 안 나와? 나만 나와? 그러니까 오늘 이거 못 본 애들한테 보게 하려고 녹화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 다시 정부할 거야. 의문면역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인데 말의 뜻을 구별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너네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의문이라는 건 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얘는 어떤 의미를 지닌 게 아니라 단순히 소리값만 갖고 있는 거야. 소리만.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더 써주면 그지? 의문은 의미를 지니지 못함 소리의 단위. 소리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문과 물 같은 걸 얘기하면 무라는 말에 니은이 붙었어. 그래서 발음이 문이라는 말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문이라는 발음이 되면서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문을 열고 닫는다 할 때 그 문의 의미를 갖게 되긴 했지만 그건 우연히 가진 거야. 니은이라는 아이가 왔기 때문에 이 니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이라는 뜻이 된 게 아니라 그 니은은 소리만 얘기해 준 거고 그 소리들이 모여서 문이라는 발음이 됐는데 그게 우연히 문을 열고 닫는다 할 때 그런 뜻에 있는 문이 됐다라는 거지. 똑같이 무라는 말에 리을이 붙어서 물이라는 뜻이 됐는데 그 물이라는 뜻이 리을이라는 아이가 와서 어떤 의미를 추가해줬다라는 게 아니라 이 리을은 소리만 바꾼 것일 뿐 어떤 이제 우리가 먹는 물 워터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해준 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인 거야. 그런데 내가 이 얘기는 잠깐 해볼게.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잘 들어. 집에 가다라는 단어에 사람이 나왔어. 근데 봐, 여기에 집에 간 사람에서 니은이 붙었다고 칠게. 집에 간 사람에서 니은. 그럼 집에 간 사람이랑 요게 만약에 리을을 붙였다고 할게. 집에 갈 사람이라고 우선 얘기를 했다고 쳐보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 있는 집에 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여기 있는 집에 간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이 니은은 의미를 갖지. 무슨 의미를 가져? 과거의 의미를 갖지. 그지? 어떤 말인지 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리을을 한번 생각해봐. 집에 갈 사람이라고 했어. 그럼 이 리을은 의미를 갖게 했지. 그지? 무슨 의미를 갖게? 미래라는 의미를 갖게 했지. 어떤 말인지 되니? 그러면 이때 니은과 리을은 의문이 아닌 거야. 이때 있는 리을과 니은은 자, 요거는 의문이 아니라 이런 걸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이건 형태소라고 부르는 거야. 똑같은 니은과 리을이지만 어떨 땐 의문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떨 땐 형태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 형태소는 그 아이가 혼자 어떤 의미를 갖는 거야. 그 아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어에 붙어서 의미를 추가해줬어. 그럼 그걸 형태소라고 부르는 거고 의문이라는 건 단순히 발음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에 따라서 어떤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는 게 아니야. 걔는 소리만 바꾼 거야. 그리고 의미는 그 아이가 그 우연히 추가해줬던 거. 그거밖에 없는 거야. 이걸 너네가 조금 기억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 그러면 요거 우선 지워놓고 여기는 지우고 자 그러면 음문이라는 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다. 그래서 소리라는 말도 똑같은 말인데 한 번 더 쓴다면 그냥 발음만 바꿀 뿐. 발음만 바꾼다. 오케이? 요거 우선 첫 번째로 기억해줘. 오케이? 자, 두 번째를 얘기하면 의문에 이제 종류라는 게 있어. 의문의 종류. 그래서 너네가 의문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하나는 이제 분절 의문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비분절 의문이라는 게 있어. 비분절 의문. 선생님이 수업할 때 되게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너네가 생판 처음 보는 이런 단어들이 나와. 분절음은 비분절음 이런 게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이겠거니라는 걸 조금 너네가 생각해 봐야 돼. 어차피 우리나라 말은 어떤 용어를 만들 때 한문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 한문 같은 경우는 의미들을 너네가 알고 있는 한문들을 조합해서 의미를 만들면 뜻을 좀 추측해 놓을 수 있어. 이런 습관들을 들여주는 게 되게 좋거든. 분절음이라는 건 뭐냐? 분리야. 분리됐고 잘린다 이런 뜻이야. 분리되고 잘리는 의문을 얘기하는 거고 비분절이라는 건 뭐야? 분리되고 잘리지 않는 의문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분절 의문이라는 건 우리가 봐도 뭔가 구분이 되는 애를 얘기해. 그래서 분절 의문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음과 모음이 다 분절 의문에 들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은 다 싹 다 자음과 모음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비분절 의문이라는 건 뭐냐?
의문이기는 해. 소리의 단위이기는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분리할 수 없는 놈들을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자,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 예를 들어보면, 자, 디귿이라는 말에 아가 결합했어. 그럼 디귿과 아가 결합해서 자음, 모음 두 개가 결합했지. 그래서 다라고 해서 모두라는 뜻을 갖고 있게 됐어. 모두라는 뜻, 그치?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리을이 추가가 됐어. 달이라고. 그럼 리을이 추가됨으로 해서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는 뜻이 됐지. 근데 리을이라는 아이가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뭐냐? 디귿과 아와 리을이라는 아이가 결합해서 우연히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는 뜻을 갖게 된 것뿐인 거야. 그럼 결국에 뭐냐? 이 리을은 결국엔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가 된 거지. 왜? 리을이라는 아이가 옴으로 인해서 말의 뜻이 바뀌었으니까. 되니? 자, 근데 거기에 만약에 기억을 하나 더 추가했어. 그럼 닭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 치킨이라는 뜻이 되지. 그럼 기억이라는 의문이 하나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말의 뜻이 바뀐 거야. 오케이? 그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이라는 거지. 왜? 의문이라는 아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말의 뜻이 달라졌으니까. 되니?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밤이란 말이 있어. 밤이란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시간적 변경으로 늦은 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밤이란 단어를 좀 길게 발음하네? 밤이라고 발음하는 것과 밤이라고 해서 길게 발음하는 게 있단 말이지. 오케이? 그럼 길게 발음하는 밤은 또 먹는 밤이 돼. 그럼 재밌는 게 뭐야? 얘도 밤이고 얘도 밤인데 이 밤은 시간의 밤이고 이 밤은 먹는 밤이란 말이야. 그러면 비읍, 아, 미음 똑같은 아이가 왔는데 얘는 왜 뜻이 달라요? 의문은 비읍, 아, 미음 똑같은데 얘는 그럼 뭐 때문에 뜻이 달라요? 라고 얘기하면 뒤에 있는 밤은 길게 발음해. 길게 발음함으로 해서 먹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비분절 의문에 들어가는 거지. 왜? 소리를 길게 발음한다, 짧게 발음한다는 너네가 글자에서 볼 수 없잖아. 알 수 없잖아. 어떤 말이 되니? 그래서 이런 거. 소리의 길이. 소리의 길이 같은 경우는 비분절음에 들어가는 거지. 또 하나는 이제 높낮이도 솔직히 되기는 해. 높낮이도. 왜? 예를 들면 너네들한테 뭐 예를 하나 또 들어볼까? 예를 들어보면 밥 먹었어. 이랬어. 그럼 밥 먹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밥 먹었다는 소리잖아. 근데 만약에 뒤를 높였다? 그럼 밥 먹었어? 이런 뭐야? 의문의 뜻이 되지. 그지? 밥 먹었어. 이렇게 되면 대답의 뜻이 되는 거지. 오케이? 밥 먹었어. 이러면 밥 먹었다라는 평소형 문장이 되는 거고. 어떤 말인지 되니? 억양에 따라서도 의미가 조금 달라지기도 해. 그래서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너네가 기본적으로 너네가 의문이라고 하는 건 자음과 모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 건데 거기에 플러스 추가로 뭐냐? 소리의 길이랑 높낮이까지도 의문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로 조금 나오는 편이야. 이 아이가.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이 기본이기는 한데 시험 문제로 낼 때는 얘네들을 조금 내기도 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맞춤법에서도 시험 문제가 좀 나와. 나중에 맞춤법에서도 길게 발음해야 되냐 짧게 발음해야 되냐 이런 걸로 가지고 시험 문제가 또 나오는 놈이기도 해. 이건 미안하지만 단순히 외워야 돼. 이건 그냥 단순히 외우는 놈.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너네가 요거를 적었을 거야. 자, 그러면 다시 교재에 선생님 있는 걸로 잠깐 넘어가서 요거 가지고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줄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자, 의문이라고 얘기했어.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자,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다. 결국엔 소리의 단위야.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의미의 단위가 아니란 소리지. 의미의 단위는 아니야. 왜?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재민이 왜 나갔을까? 그냥 갈게. 자, 그러면 챙겼나? 들어오겠지? 자, 뒤에 여기 있는 예문값 한번 다시 설명해 볼까? 자, 달과 딸과 탈이 있어. 그럼 재밌는 게 뭐냐? 디귿이 달라졌고 쌍디귿이 달라졌고 티귿이 달라졌어. 그래서 달이라는 말과 딸이라는 말, 탈이라는 말 의미가 다 달라졌지.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냐? 디귿과 쌍디귿과 디귿이 바뀌면서 해서 의미가 달라진 거야. 근데 재밌는 건 디귿과 쌍디귿과 티귿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들어오면서 의미가 달라졌다. 요거. 두 번째. 발과 벌과 불이야. 아가 달라졌고 어가 달라졌고 우가 달라졌어. 그럼 이런 걸 통해서 딱 말의 뜻이 구별됐다는 거. 됐지? 그럼 얘네들이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야? 분절의문이야. 분절의문. 너네가 딱 봐도 바뀐 게 보이지 눈에? 오케이. 그런데 밑에 말과 말이 있어. 앞에 있는 말은 길게 발음하고 뒤에 있는 말은 짧게 발음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길게 발음하는 짧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결국엔 말의 뜻이 달라져. 길게 발음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되는 거고 짧게 발음하면 타는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비분절어문이 되는 거야. 비분절어문. 되니? 그래서 뭐요? 준영이도 왜 나갔어?
오케이. 우선 보고 나서 우선 얘기하자. 재민이 들어왔네. 준영이도 다시 들어왔나 보네. 너네 튕기니? 아, 전화 받고 왔어요. 뭐라고? 전화 받고 왔어요. 전화 받고 왔다고 나간 거야? 준영이한테 전화 왔니? 요? 네, 네? 전 아이패드로 바꾸느라고. 아, 그런 거야? 오케이, 오케이, 우선 알겠어. 자, 다시. 자, 그래서 요거 솔직히 별 얘기는 아닌데 분절어문과 비분절어문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 요것만 그냥 기억해 놓으면 좋을 거야. 시험 문제 나오기 좋아. 내용 문제로 나오기 되게 좋은 놈들 중에 하나야.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 요거야.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인데 분절음은 비분절음은 얘기하는 거야. 분절음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다. 아까 썼던 거야. 뭐 필요 없어. 그리고 비분절음에는 소리의 길이, 소리의 길이. 그리고 억양이라고 해서 아까 높낮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있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전에 쓸 때 높낮이라고 표현했던 말. 높낮이.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것만 우선 기억하면 되고, 자, 여기 책에는 이런 말이 있어. 음소, 운소 이런 말이 써 있기는 하거든. 이런 건 솔직히 몰라도 되기는 해. 이건 거의 몰라도 되는 거긴 하거든.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우선 잠깐 얘기를 하면 이건 진짜 몰라도 되는 거다. 그래서 분절음은 음소라고 부르고 비분절음은 운소라고 불러. 이건 솔직히 몰라도 된다. 오케이. 요거. 그리고 잠깐만 하나만 더 보자. 아, 요것도 우선 얘기해 주긴 하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자, 밑으로 넘어가자. 밑으로 넘어가면 또 써있어. 뭐냐면 음절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야. 음절. 음절은 뭐냐면 너네가 음운을 배울 때 같이 배우는 그런 단위야. 음절도 뭐냐면 그 발음을 할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야. 발음을 할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를 우리가 음절이라고 불렀어. 솔직히 너네 그냥 한 글자라고 생각하면 돼. 한 글자. 오케이? 한 글자. 그러니까 왜냐면 너네가 한 글자를 한 번에 발음하는 덩어리로 보통 우리가 쓰거든. 음절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글자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왜냐면 음절은 소리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라서. 그래서 얘도 결국엔 소리의 단위거든. 그래서 글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기는 하는데 글자가 결국엔 어쨌든 하나의 발음 덩어리가 돼서 그냥 한 글자라고 하면 너네가 이해가 편해서 내가 한 글자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 되게 좋은 게 있어. 뭐가 있냐? 봐. 요렇게 해서 종류가 있어.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종류가 우선 첫 번째 모음. 모음을 가지고도 하나의 글자를 이루어. 예를 들면 우리가 아 그리고 뭐 또는 와 뭐 이런 거 또는 뭐 우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보통 그러니까 모음 하나 가지고 음절을 이루는 거라고 불러. 왜? 초성에 여기 앞에 있는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는 거야. 소리값이 없어. 그러니까 와라는 말은 초성에 이응이 있고 오와 아가 왔기는 했지만 초성의 이응은 소리값이 없는 거라고 봐. 그래서 모음 하나로만 이루어진 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우선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글자가 있어.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글자, 뭐 가, 나, 뭐 또는 뭐 너, 뭐 이런 거, 뭐 무, 이런 것들이 이제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글자가 되는 거지. 초성에 있는 자음들은 음가가 있으니까, 그렇지? 세 번째는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진 종류가 있어. 그럼 이거 같은 경우가 뭐냐면 선생님 이름처럼 양 같은 경우, 선생님 이름처럼 완 이런 거 같은 경우. 여기 얘기하면 귀 같은 것도 쓰면 되겠네.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초성의 이응은 음가가 없는 건데 받침에 있는 이응은 또 음가가 있는 거거든. 알아둬야 돼.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고 받침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있는 거야. 왜?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썼어. 이거 뭐라고 발음해? 야라고 발음할 거지. 근데 이거 써도 야라고 발음하는 건 똑같잖아. 그치? 오케이? 그런데 이걸 야라고 발음했는데 밑에다가 이응을 쓰면 이건 양이라고 해서 발음이 달라지지. 오케이? 이게 없으면 야, 있으면 양, 없으면 야, 있으면 양. 그러니까 받침에 있는 이응은 결국엔 발음을 다르게 했다는 소리인 거야. 그런데 이것도 야, 이것도 야, 이것도 야, 이것도 야지. 이응이 있거나 이응이 없거나가 야는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성의 야는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는 거지만 받침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있는 거니까 그거 구분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음이 오고 모음이 오고 자음이 오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면 뭐 문, 물, 갈, 공, 뭐 이런 것들이겠지. 이런 글자들, 종류들. 자, 그런데 팁을 하나를 잠깐 얘기를 할 거야.
팁을 얘기를 하면 이거 시험 팁이라고 쓰지 말고 이거 우선 예를 먼저 들어보고 시작해 볼까? 자, 봐봐.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 이랬지. 그럼 여기에서 내가 그냥 너네들한테 얘기를 해볼게. 지금 내가 문장을 요걸 썼어. 그럼 이게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게 몇 개야? 너네가 봐.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라고 했어.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게 총 몇 개일까? 채팅 한번 쳐줄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 이게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는 음절이 몇 개가 있는지. 채팅 쳐줘야 해.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총 몇 개인지. 뭐요? 한 명 치면 끝이야? 응? 응? 좋아. 지원이가 6개를 치니 고민들이 많아지겠지?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이걸 이대로 푸는 게 아니야. 왜 이대로 푸는 게 아니냐면 잘 들어. 여기 있는 음운과 음절은 소리의 단위야. 소리의 단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게 글자가 아니라고 했지. 소리의 단위라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내가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라고 하긴 했지만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고 하긴 했지만 이 아이를 발음할 때 어떻게 돼? 지, 배, 가, 서, 바, 불, 뭐, 것, 따 이렇게 해야 돼. 실제로 최종 발음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최종 발음이 되면 이 아이의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건 지, 배, 가, 서, 바, 불, 뭐, 것, 따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래서 총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7개가 돼야 돼. 7개가.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항상 발음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게 너네들에게 꼭 중요한 요소가 될 거야. 요거. 알겠지? 오케이? 요거 포인트로 꼭 기억해 놓으면 좋을 거야. 시험 문제로 내기 되게 좋은 요소들 중에 하나거든, 요건. 함정으로 항상 되게 많이 내고 냈을 때 당연하게 풀고 당연하게 틀리게 되게 좋은 그런 요소야.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면 음절이라고 얘기했는데 음절은 발음을 할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를 이야기해.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지 정확하게. 그래서 종류로는 모음으로 구성된 거 하나, 자음모음으로 구성된 거 하나, 모음과 자음으로 구성된 거 하나, 자음모음 자음으로 구성된 거 하나. 그래서 총 4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 4가지의 종류가 구성된 걸 너네가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된다? 표기로 찾는 게 아니라 항상 발음으로 찾아야 된다. 괜찮지? 요거. 그래서 요거를 좀 깨끗하게 잘 정리 좀 해줘. 요걸. 됐나? 자, 그러면 우선 다시 교재로 한 번만 더 넘어올게. 교재로 한 번 더 넘어오면 지금 여기서도 한번 해. 여기서도 오면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야. 보면 음절이라고 얘기했어. 발음을 할 때 한 번에 낼 수 있는, 그렇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야. 오케이? 혹은 한 뭉치로 이루어진 소리의 덩어리, 그렇지. 소리의 덩어리라고 표현하지. 그지? 그래서 최소의 발음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절은 혼자 발음할 수가 없어. 음절은. 예를 들면 음절 같은 음은 혼자로 발음할 수 없어. 내가 예를 들면 미음이야. 미음을 혼자 발음할 거면 너네가 뭐라고 발음해? 무라고 발음할 건데 무는 이거야. 그러니까 미음은 혼자 발음을 할 수가 없어. 아예. 오케이? 그런데 모음은 혼자 발음하지. 왜? 모음은 혼자 음절이 되니까. 미음 그러니까 음절이 돼야 결국엔 혼자 발음할 수 있는 단위가 된다. 요거 두 번째. 요거 되게 중요한 말이네. 음절은 표기가 아닌 발음을 기준으로 삼는다. 왜? 발음이 훨씬 더 중요한 아이인 거야. 발음이. 왜 그런 건지 얘기해 줄게 좀 이따가. 음절 자체는 뜻을 지니고 않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야? 음운과 음절은 소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 요거.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금방 썼던 자리가 요거지. 음절의 구조는 중성이 단성. 중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엔 뭐야? 모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중성이 모음 혼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야, 의 이런 거. 초성 중성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가, 깨며 이거. 중성, 중성은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얘는 자음과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야. 끝.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 그럼 여기서 너네가 이제 고민되는 게 하나가 있어. 그럼 여기 넘어가야겠다. 고민되는 거 하나를 또 얘기하면 두 번째야. 두 번째로 너네가 예를 들 때 이런 게 고민돼. 이런 글자 있어. 이런 글자. 이게 존나 말도 안 되는 글자긴 한데 이런 글자. 이런 글자는 너네가 보기엔 몇 개의 음운이야? 몇 개의 음운이니? 이것도 체리 한번 쳐줄래? 총 몇 개의 음운일까? 부끄러우면 어디다가 보내면 되냐면 여기 그 뭐냐 모니터용이라는 거에다가 그 따로 보내도 돼. 모니터용에다가 그냥 따로 보내는 걸로 해도 돼. 공개적으로 보내기 좀 부끄러우면 모니터용에다가 따로 보내봐. 100이라는 건 몇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왜 음운이 몇 개일까요? 너네 대꾸 안 하면 시문을 다 코로나가 뭐고 다 나오라고 해서 더 두드려 팰 거야. 좋아. 좋아. 화연이 보냈고 기웅이 보냈고 또 보내라고. 고민돼도 찍는 건 별론가? 그렇지. 오케이. 자, 한번 뭐든지 생각해보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지금 이게 너네들이 다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너네가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100이라는 말은 생각해보잖아. 어떻게 돼 있냐? 비읍이라는 아이와 우와 애가 있는데 미안하지만 우와 애는 하나의 모음으로 집어넣어. 이걸 우리가 이중 모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렇게. 근데 받침에 두 개가 있지. 리을 기억이라고 두 개가 있잖아. 근데 그러면 너네가 고민한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 둘, 셋, 넷, 5개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 둘, 셋, 4개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 둘, 3개로 봐야 되는 건지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말에 힌트가 있어. 이게 결국에 뭐냐? 표기의 단위가 아니라 발음의 단위라고 얘기한댔지. 그럼 너네가 이걸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하냐? 100이라고 해서 기억으로 발음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뭐냐? 음운의 초성, 중성, 종성 3개밖에 없는 거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냐? 음절은 어떻게 종류가 이렇게 4개밖에 없다겠지. 그지? 하나로 이루어진 거, 2개로 이루어진 거, 3개로 이루어진 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음절은 아무리 많은 음운이 들어온다 한다 하더라도 3개 이상은 될 수가 없어. 죽어도 3개 이상은 되자. 어떤 말인지 되지? 그래서 얘도 결국엔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3개로 이루어져 있다. 지우고 얘도 결국엔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3개는 어떻게 된 거죠? 비읍과 얘와 이걸로. 왜? 리을 기억이라는 받침이 있었지만 받침이 리을 기억에서 리을이 탈락하고 기억만 남았거든. 그래서 최종으로 발음할 땐 기억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음운은 총 3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이것도 잘 생각해줘. 요거까지도 시험 문제로 내긴 되게 좋은 놈들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정리.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여기 끝.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책 교재에 있는 거 옆에 중에 너네들한테 한번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것들만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 이거 나중에 내가 교재 주고 똑같이 할 거야. 이 교재 그냥 프린트해서 다 줄 거다. 보면 음문성과 음운이 있는데 이건 솔직히 몰라도 돼.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고 음운이라는 게 있는데 음성은 그냥 개인의 어떤 목소리야.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내가 아라고 하는 거랑 지원이가 아라고 하는 거랑 다를 거야. 목소리가. 어떤 말인지 알니? 선생님의 아라는 목소리와 지원이 아라는 목소리가 목소리의 느낌이 다르지 그건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끼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건 내가 아라고 하는 거랑 지원이가 아라고 하는 거랑 목소리는 달라도 너네가 듣고 다 뭐라고 생각해? 아, 얘네가 아라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얘네가 아라고 하는구나 라고 느끼지. 그건 음운으로 우리가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제 좋아하는 가수 중에 성시경 형이 있어. 성시경이 목소리가 너무 좋거든. 근데 예를 들면 성시경이 라디오에서 이런다고. 그럼 잘 자요. 이지를 한다고. 그럼 잘 자요. 이러면 여자들이 막 너무 좋아해. 목소리 너무 좋아. 막 이런다고. 진짜 자야지 막 이런 얘기 한다고. 근데 내가 그럼 잘 자요. 개느끼 이 새끼 막 이럴 거란 말이지. 왜? 이건 뭐의 차이가 있어? 음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음성은 다르기 때문이야. 그런데 성시경이 잘 자요라고 하는 거랑 내가 잘 자요라고 하는 거랑 어쨌든 의미는 전달이 되지. 왜? 음운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음운으로는 똑같은 소리로 들린다라는 거야. 오케이? 음성으로는 목소리가 달랐지만. 그래서 음성은 단순히 목소리를 얘기하는 거고 음운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찾느냐라는 걸 말하는 거야.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 거니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 어쨌든 음성과 음운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그냥 굳이 줄만 몇 개만 친다면 결국에 뭐냐냐? 개별적인 음색의 차이. 요걸 얘기하는 게 음성을 얘기하는 거고
음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야? 같은 소리를 같은 소리로 인식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음색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건 음으로 봤기 때문에 요거고. 자, 밑에 소리의 길이. 이거 나중에 너네 그 시험 범위 들어갈 때 그때 따로 설명해 줄게. 요거는 요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아이는 아니야. 자, 그리고 음절이라고 돼 있는데 음절은 잘 들어. 모음은 한 번에 발음될 수 있는데 자음은 한 번에 발음될 수 없다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이거 잠깐 교재에서 한 번만 적어갈게. 교재에서 하나만 얘기를 하면 내가 이제 수업할 때 우리가 했어야 했는데 안 해줬네. 뭐냐면 자, 모음 있지, 모음이 있지. 그럼 이 말은 결국에 뭐냐? 음절의 핵심 요소는 그 모음이 핵심 요소야. 모음이 핵심 요소다. 그러니까 음절을 이루기 위해선 최소한 하나 이상의 모음은 있어야 돼. 오케이. 하나 이상의 모음이. 근데 미안하지만 모음이 하나 이상 하나를 넘어갈 수 없어. 아무리 많이 있어봤자 하나고 아무리 적게 있어봤자 하나야. 무조건 하나가 있어. 그렇게 보는 게 맞지. 됐니? 자, 우선 이렇게. 그러면 기본적인 음운과 음절에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했어.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써볼까? 이거 조금 다른 얘기 하나만 적어줄게. 다른 얘기. 자, 별표에서 내가 다른 거 우선 얘기해주면 국어의 단위라고 우선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어의 문법적 단위라고 할까? 문법적 단위라고 하는 건데 이 개념을 너네가 알아두면 좀 좋아서 내가 이거 좀 적어줄게. 오케이. 요거는 미안한데 지금 이거 너네 적을 때 미안한데 봐. 요거까지 너네가 지금 금방 다 적었을 거야. 그치? 요거까지. 근데 내가 지금 써주는 국어의 문법적 단위는 요 밑에다가 굳이 쓸 필요 없이 그냥 다른 곳에다가 적거나 아니면 좀 옆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곳에다가 예를 들면 요런 곳 쪽에다가 적어놓는 게 좋을 거야. 좀 공간이 있는 곳에다가. 왜냐면 내용상으로는 이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솔직히 말하면 원래 더 처음에 얘기하는 게 좋았던 건데 수업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해 주는 게 너네들한테 이해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할게. 내가 가장 작은 단위부터 우선 얘기할 거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음운이야. 음운이라는 단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단위고 음운보다 조금 커지는 게 음절이야. 음절. 근데 이거보다 조금 커진다고 하는 개념은 솔직히 아니거든. 근데 어쨌든 이 단위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형태소야. 형태소. 그리고 그 다음에 나뉘는 단위가 단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위가 어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위가 구 또는 절. 요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위가 문장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점점 커져가는 그런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너네들이 이걸 좀 잘 알아두면 좋아. 이 개념이 머릿속에 좀 잘 잡혀 있으면 문법할 때 엄청 좋기는 한 거야. 개인적으로. 자, 우선 하나씩 우선 좀 정리를 해주면 음운이라고 하는 건 아까 했던 것처럼 뭘 얘기하는 거냐?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예요.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해서 이게 결국에 그냥 자음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네는 요번에 시험 범위가 들어가니까 비분절 음운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기는 하지만 너네가 그냥 문법 공부할 때는 이게 자음 모음이야 라고 생각하면 편한 거야. 음절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의 덩어리. 소리를 낼 수 있는 말의 덩어리. 소리를 낼 수 있는 말의 덩어리. 그러니까 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면 좋아. 이게. 자, 그럼 형태소는 뭐냐? 의미를 지닌 말의 최소 단위야. 그럼 얘부터는 뭐야? 의미를 혼자 가지고 있어. 얘부터. 단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말 그대로 하나의 단어야.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의 단어인데 좀 특징적인 걸 조금 얘기를 하면 자립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 있는 말의 단위. 자립할 수 있는 말의 단위를 말의 최소 단위라고 해도 되겠다.
최소 단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이제 단어의 분류 기준이지. 그러니까 말을 분류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야, 단어가. 아이고, 이렇게 기억해주고, 어절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편하게 띄어쓰기가 아니야. 요거고, 구와 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의미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문장 요건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는 뭐 솔직히 너네들은 안 중요해. 여기까지만 봐도 돼. 그래서 구와 절이라고 하는데 와, 이거 얘기를 할까? 두 어절이 어절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두 어절 이상이 모여갖고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고 있는 건 구나 또는 절이라고 해. 구와 절은 솔직히 좀 달라. 구는 주수 관계가 없어도 되고 절은 구수 관계가 있어야 돼.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하거든. 아, 너네 절 옛날에 배웠구나.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 배웠지. 너네 중학교 때 배웠네.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런 절을 얘기하는 거야. 주술 관계가 있는데 하나의 문장은 되지 않고 어떤 의미는 가지고 있는 거. 그것들을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고, 문장은 완결된 문장의 단위지. 하나의 단위지. 이렇게. 근데 내가 여기서 너네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렇게 나눠서 위에는 소리의 단위고 밑에는 의미의 단위야. 그래서 이게 구분이 딱 돼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얘 때문에 하는 거야, 결국에. 음운과 음절은 소리의 단위인데 그 밑에부터는 의미의 단위야. 그래서 음운과 음절은 뜻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야. 이걸 머릿속으로 꼭 기억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뜻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뭘로 풀어야 된다? 발음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발음으로 풀기. 아무리 너네 글에 막 이렇게 써 있다 한다 하더라도 발음을 확인해보고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게 그 음운과 음절의 가장 기본 베이스야. 가장 기본 베이스. 괜찮지? 자, 그럼 요거 지금까지는 너네들한테 좀 이제 개념 잡는 거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준 거고, 오케이? 음은 음절 얘기하면서 요거 얘기한 거 그런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시작해보자. 두 번째인데, 자, 뒷장입니다. 자음체계 모음체계. 오케이? 요 자음체계 모음체계인데 그냥 내가 굳이 잠깐 얘기를 하면 요거 못 외우면 시험 못 보는 거야. 중간고사 때. 만약에 내가 이걸 못 외우고 있다, 시험 못 보는 거다. 그리고 하나 더, 너네가 외운 거랑 달라. 너네 중학교 때 외울 때 너네 이렇게 안 외웠어. 너네 중학교 때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이런 식으로 외웠을 거야. 내가 딴 데 여기다 써볼까? 중학교 때 너네 이런 식으로 외웠어. 바, 다, 사, 자, 가, 파, 티, 주, 가, 해.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뽕, 똥, 싸, 쪼, 끔 하고 파, 티, 주, 가, 해. 이렇게 해야지 너네가 배운 거구나. 너네는 이렇게 외웠어. 중학교 때. 너는 중학교 때 이렇게 외우긴 했거든. 솔직히 이것도 괜찮아. 요 체계도 나쁜 건 아니야. 괜찮은 체계는 맞는데 너네는 여기에 플러스 하나로 좋은 방법이 하나가 더 껴.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걸 하나를 더 배우는 개념이거든. 아, 잠깐만, 나 궁금하네. 너는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니? 중학교 때? 다 이 체계로 배웠어? 아니야? 아, 그럼 너는 중학교 때 이 체계로 배웠니? 이걸로 그럼? 아, 그럼 요즘 교과서는 이걸로 바뀌었구나. 기네. 뭐 때문이냐면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고등학교 내용이 하나씩 밑으로 내려가. 그래서 애들한테 조금씩 더 어려운 것들을 좀 설명하게 되는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현재 애들이 더 똑똑한 건가? 그래서 더 많이 나오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애들이 좀 더 똘똘하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나올 만한 내용들을 중학교 때 자꾸 하나씩 더 설명해 주는 것 같기는 해. 그런데 지금 이게 너네 중학교 때 배웠구나. 그럼 이거 다 잘 알겠네. 그치? 이거 거의 그대로 나와. 근데 이제 너네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럼 설명을 좀 해줄게. 너네 그럼 이거 외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우선 잠깐 얘기를 할게.
오케이. 시작을 하자. 시작을 해볼게. 자, 우선 음은 체계인데, 그래서 여기서 그럼 쓰고 시작하는 게 맞겠지? 너희들 필기하는 게 맞으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음은 체계. 음은 체계야. 그냥 알아두면 되게 좋은 게 음은 체계는 굉장히 과학적이야.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어가 너네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언어학자들 있지. 전 세계 언어학자들 중에서도 노벨상이 있어. 전 세계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언어학적 연구로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낸 사람에게 매년 주는 상이 있어. 그 상 이름이 뭐냐면 뭐지? 이름 기억 안 나. 하여간 세종대왕상이야. 결국엔 영어로 써 있긴 하거든. 세종 이런 상이긴 한데 어쨌든 세종대왕상이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언어학자들에게 잘하는 언어학자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야. 외국 단체에서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세종대왕상이라고 나와. 그만큼 세종대왕이 언어학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 실제로 음성학적으로 굉장히 앞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알려지기로는 한글이라는 걸 만든 게 그 집현전에서 만든 거다.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기는 한데 그러니까 세종대왕 자체가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대. 그래서 집현전에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되게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 실제로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것들이 그 책이나 이런 글들에 많이 나와. 이게 본인이 진짜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근데 너무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자음 체계가 이제 그냥 헛소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이게 대단한 거거든. 왜 이게 대단한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의 얼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봐야 되냐? 그냥 선생님 얼굴이라고 할게. 선생님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 얼굴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모습 이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 있는 모습 있지. 요거 보이지? 요거. 그지? 요거 이대로 자음 체계 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썼던 이거 뭐라? 잠깐만. 잠깐만. 요거 혹시 되나? 안 되네. 지워서 안 되네. 씨. 자, 그러면 요렇게 하고 보여줄게. 내가 아까 전에 자음 체계표를 어떻게 그렸냐? 이렇게 그렸어. 바, 다, 사, 자, 가, 파, 티, 주, 가, 해, 똥, 싸, 똥, 싸, 쪼끔 요렇게 얘기했지? 그리고 마, 눌, 요렇게 얘기했잖아. 이걸 재밌는 게 요렇게 해서 이걸 이대로 가져오면 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발음 나는 거야. 사람의 입에서 이게 발음 나는 자리들인 거야. 그대로.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래? 그러니까 자음 체계라고 해서 우리가 자음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놨지. 근데 이 자음 체계가 왜 이렇게 체계가 돼 있냐? 사람이 실제로 입에서 얼굴에서 발음하는 모습이 이건 거야. 이렇게 발음 돼. 예를 들면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무 다 입술에서 발음 나지.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다 입술에서 다 입술에서 발음 나지.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발음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게 있는 거야. 오케이? 드, 스, 느, 트, 르 하고 했지? 그럼 드, 스, 느, 트, 르라는 거는 혀가 윗잇몸에 닿거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발음 난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즈, 쯔, 츠 여기서 발음 난단 말이야. 혀가 말려서 요 자리에서 발음 나고 흐라는 자리는 요 자리에서 발음 난단 말이지. 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발음 나는 위치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위치를 그대로 자음 체계표로 만든 거야. 자음 체계표로 만들어서 요 순서대로 쓴 거지. 그리고 심지어 만들 때 발음 나는 모양까지도 비슷하게 만든 거야. 실제로 우리가 무라고 봐봐. 선생님 요 봐봐. 무라고 발음할 때 무라고 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미음이 있다고 느낀 거야. 그래서 미음에서 시작한 거야. 오케이? 그런 개념으로 실제로 이걸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가 언어학자들이 이제 자기네 언어를 맨날 공부를 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 날 국어라는 언어가 있고 얘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보면 정말 무릎을 치고서 깜짝 놀래. 와 대단하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라고. 그리고 이거는 독일 학자가 했던 거거든. 너네 생각해봐. 독일의 언어랑 우리나라 언어랑 비슷하니? 별로 그런 느낌 없지. 그지? 그지? 뭐 이지라면서 발음 존나 이상하잖아. 다르잖아. 그지? 근데 독일 언어학자가
국어라는 걸 알게 되고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냐. 국어라는 걸 자기가 공부를 조금 우선 해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독일 어린애들한테 국어를 알려줬다? 알려줬더니 3시간이면 할 줄 안돼. 3시간이면 이거에 대한 이해가 되고 이걸 가지고 쓸 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만 정확하게 공부를 시키면 어떠한 학생들도 국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발음을 쓸 줄 안돼. 인지가 있는 애들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 한글 배울 때 좀 오래 걸렸던 것처럼 느껴지잖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글을 할 줄 알고 국어, 언어에 대한 이런 이해가 조금 있는 기본적인 학생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그러니까 보통 뭐 한 중고등학생, 대학생 정도 되는 사람한테 이걸 알려주잖아. 그럼 하루 만에 보통 마스터한대. 할 만한 애들은. 아무리 멍청해도 일주일이면 이해한대. 아무리 멍청한 애들. 일주일이면 이해해갖고 자기가 모르는데 구텐베르크 뭐 이런 거 할 때 구텐 할 때 그러니까 구텐베르크 그래서 구 이런 거 쓸 줄 안다라는 거야. 자기네 발음을 그 한글로 쓸 줄 안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이게 거의 무너지기는 했지만 글자가 없는 나라에게 우리나라 한글을 전파하는 운동을 한참 했었어요. 옛날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같은 거. 그러다가 이게 우리나라가 좀 힘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어를 쓴다고 해서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잖아, 한글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줄어들기는 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국력이 엄청 세가지고 우리나라가 국력이 엄청 세서 뭐 하다못해 일본 정도만 되는 그런 나라가 됐었다 한다면 그 정도만 됐다고 한다면 국어 쓰는 애들 꽤 많았을 거야. 국어를 한글 같은 걸 쓰는 애들이 꽤 많았을 거야. 그리고 생각해보면 뭐 BTS 존나 좋아하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가 한글 같은 거 따로 배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근데 한글 같은 거 배울 때 걔네들이 뭘 되게 쉽게 하냐면 한글 가지고 발음대로 쓰는 것까지는 쉽게 해. 근데 우리나라 언어 자체가 힘들어. 언어 자체는 좀 힘들어. 존나 말도 안 돼.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먹다라는 단어가 있잖아. 언어 자체는 좀 지랄했다는 거야. 먹다 하면 돼. 영어는 뭐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그 과거형, 과거 시제, 뭐 과거 분사형을 해서 그 3개만 외우면 되잖아. 거기에 이제 ing 같은 것만 집어넣고 이러면 되잖아. 아니면 ed 같은 것만 쓰면 되잖아. 영어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냐? 활용형이 몇 개가 없어. 영어는 생각하면 과거 뭐 과거 분사 뭐 이렇게 해갖고 뭐 3개 외우는 거 있지? 그거에 ing 붙이는 거 있지? 뭐 ed 같은 거 ed 붙이는 거는 3개. 그러니까 불규칙 활용일 때만이구나. 그럼 생각하면 영어는 별게 없네. 규칙 활용이면 ed 붙이는 거랑 ing 붙이는 것만 알면 되네. 단어에다가. 맞나? 그지? 근데 우리나라는 먹다야? 존내 골 때려. 먹다에 먹는, 먹을,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자, 먹을까, 먹으니까, 먹으셨었으니까 막 이지랄 난리 난다고. 졸래 많이 나온다고. 활용형이 있잖아. 한 단어의 활용이 한 70개, 80개씩 나온단 말이야. 한 단어에만. 확인을 해본다며. 아무리 못해도 7, 80개 나온다고.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기가 되게 힘들어. 심지어 불규칙 활용도 있어. 예를 들면 맵다야? 맵다? 그럼 맵고 맵지 이러면 돼. 맵고 맵지 맵냐 이러면 된다? 근데 웃긴 게 뭐냐? 매운이 이러잖아. 그럼 어떻게 맵이 없어져? 매운이 이렇게 해서 다시 비읍이 어디 가나 없어져. 우리나라 말은.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배우기가 되게 힘든 거야. 이건 한글이 배우기 힘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언어가 지랄이야. 언어 자체가. 근데 이 지랄 같은 언어를 쓸 수 있는 한글을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국어가. 어쨌든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요걸 우선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내가 너네들한테 뭘 얘기할 거냐면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이걸 하자. 자음 체계표. 그냥 요것만 우선 하자. 그럼 너네 책에다가 자음 체계표 얘기하지만 이건 적어줘. 이건 적어놔야 돼. 이건 꼭 적어놔야 된다. 요거는 꼭 적어놓고 이거는 거의 그대로 외우는 거야. 너네 중학교 때 외웠으니까 좀 쉬울 거야. 할만 할 건데 좀 이해도가 조금 있어야 돼가지고 내가 조금만 설명을 해줄게. 자, 우선 쓸 것만 써. 우선 쓸 것만 써줘. 잘 쓰나 보고. 이게 내가 교재를 줄 거기는 해. 교재 주면은 뭐 굳이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써줘. 어차피 너네가 되게 빠르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시험 볼 때 뭐 어떤 애들은
시험 보기 직전까지 졸래 보고 있다가 시험 시작하자마자 앞에다가 딱 쓰고 시작하는 애들도 있어. 잘 안 외워진다고. 근데 뭐 내가 보기엔 안 외워질 만한 거 아니거든. 되게 쉽게 외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한번 딱 쓰고 그냥 외우는 게 맞을 거야. 편하게 해줘. 미안해. 다 쓰면 채팅 한 번씩만 쳐줄래? 그러면 내가 바로 할게. 다 쓰면 그냥 다 쳤다고만 얘기해줘.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조니. 몇 명만 더 다 쓰면 바로 할게. 오케이, 오케이. 행주용만 나오면 하자. 이제. 좋아.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 우선 개인적으로 나는 이걸 외우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이해가 돼. 뭐냐면 소리 나는 위치가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봐. 하나씩 보자. 여기 소리 나는 위치라고 이렇게 있지? 그럼 이게 위치가 소리가 나는 그런 자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너네 이거 진짜 이거 거의 꼭 외워놔야 된다. 이거 잘 외워져야 뒤에 가서 너네가 음운 변동할 때도 되게 쉬워져. 엄청 쉽게 할 수 있어. 이거 달려면. 자, 그러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모의함에 일단 여기서부터인 거야. 요거 볼게. 요거 보면 사람 모습이잖아. 뭐야? 사람 얼굴이잖아. 그럼 사람 모습부터 얼굴에서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돼. 오케이? 그래서 입술에서 나는 거, 윗잇몸에서 나는 거, 새입천장에서 나는 거, 열입천장에서 나는 거, 목청에서 나는 거. 그래서 총 5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제 수업할 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 자, 이렇게 있어. 그럼 선생님 얼굴이 있으면 이 얼굴이 이 표에,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이렇게 봐야 되나? 아, 이렇게 봐야 되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딱 맞는 거야. 표에 이렇게 표가 있잖아. 비읍, 디귿, 시옷, 지읒, 기역, 이응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요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 안쪽으로. 오케이? 그래서 내가 요걸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자, 이게 잇몸이야. 이게 입술이야. 그럼 이게 이빨이겠지? 이게 여기가 이빨이고 여기가 잇몸이 될 테고 여기가 딱딱한 입천장, 여기가 말랑말랑한 입천장. 그래서 그 안에서 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발음을 하는 거야. 어떤 말인지 되지? 혀가 앞에 있는 이빨이 있는데 이 혀랑 관계없이 앞에 있는 이빨 앞에 있는 그 뭐라고 하냐 입술들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가 양수는 입술 소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혀가 위에 있는 이빨과 잇몸 사이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를 저기 뭐야 윗잇몸 소리라고 부르는 거야. 왜? 잇몸에 혀가 부딪히니까. 그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새입천장 소리라고 해서 혀가 있는데
혀의 앞부분과 중간쯤 요쯤이 요 딱딱한 입천장이 살짝 닿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를 센입천장 소리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혀의 뿌리가 뒤로 넘어와서 목구멍을 막는 걸 열입천장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하나씩 우선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잘 들어. 그러면 이건 알 수 있겠지. 입술 소리야. 입술 소리 다른 말로 순음이라고 불러. 왜? 입술 순자 쓰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윗잇몸 소리를 치조음이라고 불러. 윗잇몸 소리라는 건 뭐야? 잇몸에 치, 조. 그러니까 치라는 건 이빨을 얘기하는 거고, 조는 거기서 만들어졌다는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럼 이빨에서 만들어졌다. 윗잇몸 소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센입천장이란 뭐야? 딱딱한 입천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경구겸, 그 딱딱할 경자를 써갖고 경구겸이 되는 거고, 연입천장은 말랑말랑해서 말랑말랑한 입천장. 이 말랑말랑한 입천장이 너네가 생각하는, 너네가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곳은 아니고 어디냐면, 소리를 지르면 그 안에 목젖 있는 자리 있지. 안에 목젖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 있잖아. 그 자리를 우리가 연구개음이라고 부르는 거야. 거기가 연입천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 만지면 토해. 뭐 이렇게 헛구역질 나오는 그 자리야. 되게 생각보다 안쪽에 있는 그 자리고, 목청 소리는 우리가 못 보는 거죠. 목구멍, 요걸 얘기하는 거야. 이 안에서 소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이건 전형적으로 좋은 위치들이야. 좋은 위치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좋은 위치에서 나오는 건데, 난 개인적으로 외울 때 어떤 것만 외우면 되면, 그러니까 어떤 것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냐면, 비읍, 디귿, 지읒, 기역, 시옷,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이응, 히읗. 요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얘네들은 비읍에서 나오는 소리들이니까 알잖아. 디귿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알고, 기역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알고, 지읒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알고, 시옷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알잖아.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만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알면 돼. 기본 것들만. 그럼 생각해봐. 브라는 자리야. 비, 브. 누가 봐도 브는 입술에서 나지. 브. 그지? 발음을 해보면 너네가 알 거야. 브. 입술에서 나는구나. 라고. 자, 그리고 무도 입술에서 나지. 누가 봐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윗잇몸 소리라는 건 잘 알게 될 거야. 당연한 거야. 자, 드라는 발음인데, 드라는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냐? 내가 드를 발음하잖아? 이렇게 있어. 혀가 있지? 혀가 드라고 할 때 혀 끝이 윗잇몸에 다 부딪혀. 드 이렇게 소리 나는 거야. 됐지? 스도 똑같아. 스는 여기에 닿지는 않아. 살짝 요 자리에 살짝 닿아 있어. 살짝 닿거나 살짝 떨어졌거나. 스. 발음할 때는 어쨌든 떨어져 있어야 되긴 하는데, 여기에 살짝 요렇게 거의 닿을 듯 말 듯하게 붙어 있지. 오케이? 그게 스 발음할 때 아인 거야. 됐지? 느와 르는 붙었다가 떨어지고, 르는 이렇게 굴러가지. 요 자리가 살살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자리가 될 거야, 혀가. 너네가 실제로 발음해보면 알아. 되니? 지으라는 발음인데, 이 지으라는 발음이 좀 애매해. 왜 되게 애매하냐면, 지으를 발음할 때 너네가 이게 이렇게 다 단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혀 끝에는 살짝 떨어지는 거야, 이 자리가. 그러니까 내가 거꾸로 하면 조금 편한데, 엄청 흔들리네. 혀가 요렇게 있잖아? 혀가 요렇게 있었을 때, 여기는 요렇게 말려서 요 끝에 윗잇몸 있는 데는 닿지 않고, 지으 이렇게 발음되는 거야. 너네가 지으를 발음하면 뭐 알아? 지으 발음하면 혀 끝이 안다. 혀 끝은 살짝 안다. 지으라고 하면. 지으. 혀 끝을 억지로 닿게 하면 달 수는 있어. 지으 할 수는 있는데, 너네가 편하게 지으 뭐 조 발음하면 알겠다. 조 발음해보면 혀 끝이 안 닿는다는 걸 알 거야. 그럼 혀 끝이 윗잇몸에 안 닿지. 그러면 혀에 있는 중간 부분, 정확하게 말하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 부분이 딱딱한 입천장이 있는데 양쪽 끝에 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으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 거지. 되니? 그리고 그러니까 센입천장 소리가 되는 거고, 열입천장인데 그 같은 경우야. 너네가 가라는 걸 발음해보면 알아. 가 또는 그 발음해보면 뭐라 하냐. 혀가 말려서 올라와가지고 혀에 있는 뿌리 있는 자리가 위에 있는 목구멍 있는 그 자리쯤, 그러니까 콧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바람이 나가는 그 자리쯤을 막는다는 걸 느낄 거야. 어떤 말인지 되니? 오케이? 너네가 고 발음해보면 조금 확실하게 느껴진다. 고 발음하면 너네가 느껴진다. 고 하면 어느 자리가 부딪힌다는 게 느껴지지. 어떤 말인지 되니? 왜냐면 자음은 되게 재밌는 게, 이걸 우리가 장애음이라고 불러. 자음을. 왜 자음을 장애음이라고 부르냐면, 어느 조음 위치가 부딪혀갖고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 장애음이라고 따로 이야기를 하거든. 어디든지 부딪혀야 돼. 그래서 자음이 되게 골 때리는 게 뭐냐, 좋은 위치도 있고 좋은 방법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되니? 자, 그리고 마지막에 히읗 같은 경우는, 흐 같은 경우는 이제 목청소리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은 알 수는 없고, 흐라고 하면 목구멍에서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목구멍 쪽에서 성대가 떨린단 말이야. 목구멍 쪽에서 뭔가 부딪혀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목청소리라고 얘기를 하지. 흐. 되니? 자, 그러면 좋은 위치를 우선 이랬다고 쳐. 좋은 위치는. 근데
오히려 이제 너네가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올 때 제일 좋은 것들, 그러니까 미안한데 시험 문제 이것도 안 나온다는 소리 아니야? 입술 소리, 윗입목 소리, 세임신성, 여림신성, 목청 소리 이거 찾으라는 시험도 엄청 나온다. 구멍 뚫어놓고 여기 어떤 글자 뭐 들어가는 건지 찾으라는 거 시험도 개 많이 나와. 오케이? 그런데 너네가 이것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이해를 좀 잘해야 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인데 이건 기본이야. 요거 쓸 건데 요겁니다. 내가 따로 써줄게. 선생님이 여기다가 따로 써줄게. 의문책인데 의문책에 너네가 이렇게 적었을 거야. 자 그러면 좋은 방법이라고 우선 얘기를 할게. 좋은 방법. 이렇게 너네 표 밑에다가 쓰면 돼.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란 뜻이야. 만들 조자 써가지고 좋은 방법. 뭐야 이거? 왜 느려? 내 컴퓨터가 느린가? 오케이 됐다. 좋은 방법. 그럼 좋은 방법을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좋은 방법을 얘기했었을 때 크게 이제 5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돼. 첫 번째 파열음이라는 게 있어. 파열음. 파열음인데 내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면 파열음인데 파 터진다는 소리야. 파자가 깨진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내가 편하게 뭐라고 쓰냐면 막았다가 터지는 소리. 막았다가 터지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기관이 소리가 나가는 걸 막았다가 빵 터지는 거야. 예를 들면 바 같은 경우 똑같아. 브 생각하면 브라는 발음하기 전에 봐봐. 여기 이 봐봐. 브라는 발음할 때 브라고 발음을 해야 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브라는 발음하기 전에 어쨌든 입술이 발음이 나가는 걸 막고 있어. 소리가 나가는 걸 막고 있다가 이게 땅 터지면서 나는 소리가 브가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브 계열들은 다 파열음이야. 다. 오케이? 무도 똑같긴 한데 무는 미안하지만 솔직히 이거 막았다가 솔직히 무도 또 터지는 거 맞기는 하거든. 근데 걔네들은 이제 울림소리에서 따로 빼. 가지고 걔네들은 우선 빼고 비읍 같은 경우가 파열음이 되는 거야. 비읍이. 얘를 다른 색깔로 써줄까? 얘는 비읍. 비읍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 드도 똑같아. 드를 발음할 때 디귿이 윗잇몸을 막아 혀가. 그리고 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비읍, 디귿. 또 하나가 뭐냐? 기읍 그래. 또는 가라는 거 발음할 때 막았다가 뒷자리가 떨어지면서 가 이렇게 발음되는 거거든. 그래서 비읍, 디귿, 기역 이렇게 3개야. 근데 미안하지만 3개가 아니지. 비읍 밑에는 2개가 더 있고 디귿 밑에도 2개가 더 있고 기역 밑에도 2개가 더 있으니까 어쨌든 비읍, 쌍기역, 비읍, 쌍비읍, 피읍. 디귿, 쌍디귿, 티귿. 기역, 쌍기역, 키역. 얘네들이 결국엔 다 파열음이 되는 걸 거야. 파열음. 두 번째인데 이건 쓰는 순서에 따라서 솔직히 상관은 없어. 파열음을 먼저 쓰든 뭘 쓰든 그러니까 파열음을 먼저 쓰는 건데 다음은 뭐 뭘 써도 상관없는데 나는 이걸 먼저 쓸게. 파찰음을 먼저 쓸게. 파찰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지? 좀 이상하잖아. 그럼 세 번째 걸 우선 얘기해. 세 번째는 뭐냐? 막의 특징은 막지 않고 마찰시키는 소리야. 막지 않고 좀 말을 좀 어렵게 쓸게. 좋은 기관을 좁혀서 소리를 공기를 마찰시킨다고 쓰는 게 조금 더 편하겠다. 공기를 마찰시킴.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좁혀. 그래서 막았다가 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를 살짝 좁혀서 이 사이로 소리가 후 새나가는 거야. 요 사이 좁은 소리로. 그러니까 너네가 발음을 한번 해보면 알아. 집에 있으니까 뭐 부끄럽진 않잖아. 발음을 한번 해본다면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발음하지. 그지? 근데 스를 발음하면 스라고 해서 막지 않아. 스 안 막아. 브는 근데 스는 스 해서 좁힌 다음에 이 사이에서 공기가 계속 나가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찰음이라고 불러. 그래서 마찰음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막지 않는다가 포인트. 노란색으로. 막지 않는다가 포인트. 그리고 좋은 기관을 공기를 마찰시킨다는 게 포인트. 좁혀서 마찰시켰다 이거. 됐지? 그럼 파열음은 특징이 뭐냐? 막았다가 터지는 게 포인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왜 위아래를 먼저 썼냐? 파찰음은 얘 하나씩을 받은 거거든. 그럼 파열음에 있는 파를 받고 마찰음에 있는 차를 받아가지고 파찰음이 된 거야.
그러면 파열음과 마찰음의 중간적인 입장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씩 받아. 막았다가 조음 기관을 좁혀서 공기를 마찰시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는 막았던 걸 받아서 요걸 받은 거지. 그래서 막았다가를 받고 이걸 받고. 어떤 말인지 알지? 오케이? 두 개의 중간적인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파차름이 되게 드물어. 파차름이 굉장히 드문 아이야. 그래서 파차름이 뭐밖에 없냐면 지읒밖에 없어. 지읒, 쌍지읒, 치읒이지. 지읒라는 단어. 너네가 지읒을 발음해야 할 건데 지읒 발음하기 적전에는 붙어 있다가 지읒이라고 할 때 살짝 이렇게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 지읒 이렇게. 약간 그 우아한 느낌이 좀 나네. 그지? 약간 수영하는 느낌처럼. 약간 접영하는 느낌처럼 이렇게 나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파차름이라고 불러. 파차름은 지읒밖에 없어. 파차름은 지읒. 그리고 마차름은 시옷이랑 히읗이 있지. 시옷에는 당연히 쌍시옷도 얘기해야 되는 거야. 지읒에도 당신이 쌍지읒과 치읒도 얘기해야 되는 거고 고전에서 같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까지 이 세 가지 있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안울림 소리라고 불러. 안울림 소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대가 울리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너는 못 찾아. 성대가 울리지 않는다, 울린다는 너네가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해볼 수가 없어. 죽어도 구분 못해, 이건. 우리나라 사람은 이걸 인지하지 못해. 외국 사람들은 이걸 인지한데 이게 성대가 울리는 건지 안 울리는 소리인지를 안 돼. 외국 애들은. 근데 우리는 그거 몰라. 아니 나는 아는데 성대 울리는 거 느껴지는데? 아니야, 그거 모르는 거야. 성대 울리는데? 왜냐면 우리는 발음하면 모든 게 성대가 울리거든. 모든 글자가. 왜냐면 너네 이런 거 있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기억이야. 이거 성대가 안 울리는 소리거든. 근데 너네 그 발음해. 그 하면 성대 울려. 왜? 그라는 말에 발음은 의가 있단 말이야. 의가 울림 소리야. 그래서 성대가 울리는 거야. 기억만 가지고 우리가 발음을 못해. 이게 안 돼. 우리는. 오케이? 그러니까 그라는 발음이 되지 않아서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안 울림 소리다, 울림 소리다라는 건 우리가 성대를 가지고 구분하기 좀 힘들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 이건. 미안하지만 이건 그냥 덮어놓고 보여야 돼. 이건 원리가 없어 따로. 자, 이게 안 울림 소리인데 이제 중요한 놈이 있어. 네 번째가 울림 소리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비음이라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유음이라는 아이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울림 소리. 다른 말로 이제 유성음이라고도 불러. 그럼 얘는 다른 말로 무성음이라고도 부르지. 유성음, 무성음. 이제 용어들을 되게 다양하게 사용해. 국어가 되게 지랄맞은 게 뭐냐면 용어를 되게 다양하게 사용함으로 해서 너네들을 좀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 많아. 그래서 용어들을 조금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아.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용어를 좀 많이 다양하게 쓰기는 하거든. 자, 우선 얘기를 하면 이것도 너네가 알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 왜냐면 그냥 발음을 해보면 파열음처럼 느껴지는데 알고 보면 비음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비음은 소리가 코로 나가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공기가 코를 통해서 나감. 공기가 코를 통해서 나가는 걸 비음이라고 불러서 무라고 하면 무라고 하잖아. 그럼 입으로도 공기가 나가는데 이런데 코에서도 소리가 울리거든. 코에서도 무라고 하면 코가. 그래서 무라는 발음할 때 미음 코를 막으면 발음 좀 이상해져. 해서 코가 이렇게 울린다고 너네가 느낄 거야. 왜냐면 그게 비음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요거 유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혀 양쪽으로 공기가 흐르는 소리야. 근데 왜 이렇게 쓰기가 글씨가 힘드냐? 혀 양쪽으로 공기가 흐르는 소리. 이렇게. 그래서 울림 소리들은 내가 항상 외우라고 얘기하는 편이거든. 비음은 미음, 니은, 이응이 있고 유음은 리을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외워야 되는 거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네가 보면. 오케이?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얘네들은 거의 그냥 외울 거야.
외우는 게 기본일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원리를 이해하면 될 거야. 충분히 원리가 나와. 울림소리는 워낙 자주 나오고 뭔가 해갖고 외우기 쉬워. 몇 개 없기도 하고. 누가 또 들어왔네? 은영이가 들어왔네. 은영아. 아니다. 따로 내가 은영아, 내가 조금 이따 전화하면 전화 받아. 오케이. 자, 그러면 좋은 방법. 요거.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한 번만 넘어갈게. 본문으로 넘어가면 요거야. 여기 가지고 내가 한 번 더 다시 정리를 해준다면, 자, 우리 나왔던 거, 요거 봤던 거니까 한 번 더 볼 거야. 자, 파열음이라고 얘기를 했어. 파열음은 막았다가 터진다고 했지? 폐에서 나온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 막았다가 터지는 소리 맞네. 두 번째, 파찰음이라고 했어. 파찰음이라는 건 뭐냐?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막아. 근데 마찰시키는 소리. 발음 기관을 좁혀서 마찰시키는 소리. 그래서 마찰하면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냐? 기관을 좁혀서 공기가 비집고 나면서 마찰하여 나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쓴 건 딱 요것만 쓴 거야. 막았다가 터지는 소리, 막았다가 마찰하는 소리, 그리고 발음 기관을 좁혀서 마찰하는 소리. 막지 않고 좁혀서 하는 소리. 이렇게. 자, 그리고 비음.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 유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공기를 양옆으로 흘려내보내는 소리. 혀 양쪽으로 흘려냅니다. 혀끝 공기를 양쪽으로 흘려낸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보야.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우선 해놓고 내가 하나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하나만 또 써줄게. 밑에다가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팁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 지금 금방 계속 얘기했잖아.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걸 꼭 기억해서 얘기하면 뭐가 안울림 소리냐면 자음들이야. 네, 자음들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음, 니은, 리을, 이응 이거는 빼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모든 자음이 안울림 소리야. 단, 미음, 니은, 리을, 이응 제외. 그래서 얘네들 제외하는 게 우선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고 요거 제외하는 거. 울림 소리는 모든 자음들을 가지고 안울림 소리는 모든 자음을 안울림 소리라고 부르는데 단 미음, 니은, 리을, 이응은 제외야. 미음, 니은, 리을, 이응은 울림 소리에 속하는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독특한 아이들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발음이 쉽다. 발음이 쉽다라는 특징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잖아. 얘네들 때문에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음운 변동의 이유야.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음들 중에 울림 소리가 있어서 그 울림 소리가 유독 더 발음하기 쉬운 거야. 그러니까 다른 자음들이 발음하기 쉬운 울림 소리로 바뀌고 싶은 현상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만약에 자음에 울림 소리가 없었으면 음운 변동이 없었을 거야, 우리나라에. 자음에 울림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음운 변동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알기 좋으니까 이게 미음, 니은, 리을잉이 발음이 쉬워. 이게 울림 소리이기 때문이야. 이 정도는 기억해놔. 그리고 울림 소리들은 뭐냐? 뭐가 울림 소리냐면 모든 모음이야. 모든 모음. 그러니까 발음하기 쉬우니까 단독으로도 얘는 발음을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 모음은 음절을 이루는 가장 기본 요소라고 얘기했댔지. 그러니까 음절을 이룰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모음인데 왜? 모음은 발음하기 쉬우니까 음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모든 모음에 플러스 뭐 하면 되는 거야? 미음, 니은, 리을, 이음 이러면 되겠지. 그럼 이러면 싹 다 울림 소리들. 그래서 머릿속으로 요 개념은 확실하게 잡혀있는 게 좋을 거야. 시험 문제나 뭐나 이런 선지에서 너네들을 좀 헷갈리게 만들어주는 놈들로 좀 쓰이긴 할 거거든, 얘네들이. 괜찮지? 오케이? 편하게 뭐 너네 배웠던 건데 일부러 좀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요렇게 하면 지금 자음 체계는 우선 끝난 건데, 자, 이건 내가 얘기 안 해도 되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솔직히 다 잘 알잖아. 근데 내가 이런 건 얘기 안 해도 되지? 특징적인 걸 하나 얘기하면 얘는 된소리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시옷은 된소리가 없어. 시옷은 된소리 X. 요 정도. 요것도 산지에서는 조금 좋아해.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수능, 문법, 그러니까 너네 이게 내신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내신 문제를 이게 재밌는 게 말도 안 돼. 매년 이제 시험 기간 되거나 뭐 하면 내가 너네들보다 먼저 문제를 많이 풀어본 다음에 그것들 중에 문제를 정리한 거 너네한테 주거든. 그럼 그렇게 주면 내가 그래도 못해도 뭐 의문면허 문제 아무리 못해도 100문제 정도 풀어본 다음에 괜찮네 하면서 이런 거 몇 개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 분들을 정리하고 그냥 주는 거야. 예전에 있었던 문제들까지. 그럼 내가 아무리 못해도 뭐 옛날에는 문제 풀면 한 400문제, 500문제씩 풀었는데 요즘에는 한 100문제 정도밖에 안 풀어. 요즘에는 좀 많이 안 풀어도 문제가 거의 똑같아갖고. 근데 문제를 내가 맨날 풀잖아. 그럼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꾸준히 풀어오고 뭐다 하다 보면 함정으로 내는 요소들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쓸데없는 것들. 이게 진짜 개뿔 아무것도 아니거든. 시옷에는 된 소리가, 아니, 거센 소리가 없어.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모두 뭐 거센 소리를 갖는다. 일단 쓸데없는 선지들이 나와.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애들 틀리게 하는 선지들로 많이 쓰지, 시옷. 그래서 내가 수업 때 괜히 한 번 더 찝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 모든 학교에서 다 나온다는 소리는 아니야. 되게 자주 나온다는 건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문제들을 내는 선생님들이 꽤 많아. 근데 난 개인적으로 뭐 인정은 돼.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 자, 그리고 뭐 여기서는 굳이 설명할 게 크게 없네. 여기 나온 거 있네. 선생님 써준 거 여기 있네. 곤막 써준 거.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가 있는데 울림소리는 목칭한 성대를 울리는 소리가 안 울림소리는 성대가 울리지 않는 건데 울림소리들은 모음 전부와 미음, 니은, 미음을 얘기하는 거고 안 울림소리는 모음에는 알림소리가 없고 미음, 니은, 이음을 제외한 모든 자음들이 다 안 울림소리다. 아까 써준 거지? 그지? 여기 보니까 암기라고 써있네? 꼭 기억해야 되거든. 실제로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맞아. 자, 그러면 뒤에 볼 건데 모음 체계입니다. 모음 체계인데 요것도 하자. 모음 체계 필수라 요거는 정리해야 돼. 요거는 꼭이야. 무조건 필수야. 요거는 무조건 필수거든. 근데 요거 무조건 필수니까 잠깐만. 내가 책에다가 우선 얘기를 해줄게. 책에다가 요렇게 해갖고 이게 자음책이었잖아. 그러면 이제 모음 체계라고 하자. 모음 체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선 내가 써줄게. 총 21개가 있어. 우리나라는 모음이 총 21개가 있는데 우선 얘기를 하면 우선 1번 단모음이 있어. 단모음. 단모음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발음 시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의 변화가 없다. 요거. 그래서 포인트로 기억해야 될 건 변화가 없어. 그래서 단모음이에요. 하나의 모음이니까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바뀔 필요가 없어. 하나니까 그냥 처음에 발음했던 시작 그대로 그냥 발음하는 거야. 그래서 혀만 움직일 필요 없다라는 거야. 이런 거 필요 없게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다른 거에 대한 변화가 없는 거야. 이런 거 우리가 단모음이라고 부르는데 단모음 필수야. 그리고 이 단모음은 미안한데 그냥 거의 외워야 돼. 왜냐면 너네가 알고 있는 모음 체계야. 모음 체계가 단모음이야. 잠깐만 미안한데 한 번만 갈게. 너네 지금 내가 여기 외우라고 하잖아. 요거 별 붙여놨지. 왜? 단모음 체계만 외우면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요거. 그러면 미안하지만 조금 이따 내가 쓰게 하고 쓸 거 우선 먼저 한 다음에 할게. 자, 단모음이라고 해서 요런 체계가 있는 거 됐지? 그리고 두 번째인데 이중모음이라는 게 있어.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건 이거 그대로 쓰면 발음 시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의 변화가 있다. 그럼 얘는 뭔가 변화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게 왜 변화가 있는지를 얘기하면 이중모음은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 또는 단모음 플러스 이중모음 반모음의 형태야. 그래서 형태적으로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의 형태를 가져.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를 우선 쓰고 나서 다시 요거에 대한 예를 해줄게. 그럼 여기 조금만 공간 비운 다음에 3에서 쓴 다음에 시작할게. 3. 반모음이야. 그럼 반모음이라는 건 뭐냐면 홀로 발음할 수 없는 모음이야. 홀로 발음할 수 없는 모음을 얘기하고 단모음과 결합해서 이중모음을 만들어. 이렇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너네들한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단모음이랑 반모음 이 두 개를 난 제일 중요하게 봐. 단모음, 반모음 이 두 개는 꼭 알아야 돼. 무조건. 자, 우선 얘기를 하면 자, 요것만 하나 더 쓰고 할게. 하나만. 그래서 반모음은 뭐가 있냐면 두 개가 있어. 이거 너는 어떻게 써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랑 오, 우가 있어. 이와 오, 우. 내가 이렇게 세 개를 썼는데 세 개가 아니야. 두 개야. 왜냐면 이는 발음을 쓸 때 이렇게 쓰고 얘는 쓸 때 W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총 두 개야. 하나, 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는 뭐고 오, 우는 왜 하나야? 오와 우는 그러니까 다른 단모음이 뭐가 왔냐에 따라서 오로 발음할 수도 있고 우로 발음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만 쓰는 거야. 내가 조금 이따가 따로 설명을 해줄게. 이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번 볼게. 한번 시작해보자. 시작해보면 요거 우선 썼지? 그 다음에 내가 이중모음에 대해서 조금만 쓸게. 이중모음은 결국엔 봐봐. 너네가 예문이야. 예시. 너네가 만약에 야라는 발음을 한번 한다고 쳐봐. 야, 야, 야. 봐봐. 너네 여기 봐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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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입이 벌어지지. 아는 발음할 때 발음할 때 입이 안 움직여도 되잖아. 근데 야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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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계속 발음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애들한테 해갈 때 야, 너네 야를 천천히 발음해봐 라고 하잖아. 그럼 애들이 이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는 이라는 모음과 아라는 모음이 만나서 야로 바뀐 거라는 거지.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지우고선 쓸게. 지우고 써보면 이 플러스 아는 야가 돼. 이 플러스 어는 여가 돼. 이 플러스 오는 요가 돼. 이 플러스 우는 유가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중모음이라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오케이? 또는 우 플러스 아는 와가 돼. 우 플러스 어는 워가 돼. 뭐 오 플러스 에는 외가 돼. 우 플러스 에는 외가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모음들이 합쳐졌으니까. 근데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반모음들이 뭐냐? 얘네가 반모음인 거야. 얘네들이 이모음들, 오모음들, 우모음들, 오모음들, 우모음들 얘네들이 반모음이 되는 거지. 되니? 이럴 때 쓰이는 아이들이 반모음이라는 개념인 거야. 오케이? 혼자 쓰이면 자, 그럼 하나만 얘기해 볼게. 하나만. 이거 별거 아닌 거니까 얘기할게. 별거 아닌 건데 만약에 이 오 뭐 이랬다고 칠게. 우리 우진이가 좋아하는 게 2호거든? 2호야? 그럼 2호 할 때 여기 2라는 모음이 있지. 5라는 모음이 있지. 그럼 2도 있고 5도 따로따로 있지. 그럼 얘는 혼자 지금 발음 대주고 있잖아. 그럼 이럴 땐 이런 건 단모음 맞아. 이럴 땐 단모음이야. 혼자 발음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와 아가 결합해갖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오인데 이걸 가지고 이오 이렇게 발음하니까 요 하고 빨리 요 빨리 해갖고 이거 만약에 요라고 발음했다. 우진이가 존내 커갖고 나중에 아빠 요 주세요 요 존내 빨리 이요를 빨리 해서 아빠 요 주세요는 요 한 번에 발음하게 됐지.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 이와 오가 결합해서 요가 됐잖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 얘가 반모음이 되는 거고 얘는 단모음이 돼갖고 합쳐져갖고 이중모음이 되는 걸로 되는 거야. 한 번에 발음하게 된다면.
근데 이걸 만약에 따로 해서 이, 오 이렇게 발음하면 단모음, 단모음으로 발음하게 되는 거고. 어떤 말인지 잘 이해되니? 괜찮아? 잠깐만, 요런 개념이니까 요걸 너네들이 조금 잘 알아두면 좋을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모음, 이중모음, 반모음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이제 좀 이따 나중에 그러니까 계속 수업을 하면서 되게 강조하게 될 거야. 뭐냐? 단모음과 반모음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걸 확실하게 알면 이중모음은 너네가 다 찾을 수 있어. 그냥 무조건 찾을 수 있어. 예를 들자라 한번 해볼까? 봐. 반모음 이랑 애가 결합했어. 그럼 너네 바로 해봐. 이에. 그럼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이중모음인 거야. 오케이? 반모음이랑 애가 결합했어. 그럼 이에 이렇게 되겠지. 어떤 말인지 되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네가 단모음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 단모음만. 자, 우선 요건데. 자, 잠깐만. 너네 이제 써야 될 게 있어갖고 요것만 하라고 할게. 어디 있어? 요거다. 자, 요거 써야 돼. 근데 요거 쓰는 건데 내가 너네가 학교에서 뭐라고 외웠니? 너네 외우는 방법들이 따로 있을 건데 이거 중학교 때 이거 그대로 외웠으면 분명히 외우는 법 알려줄 거야. 시옷은 거센 소리가 없는 게 맞아. 내가 근데 아까 전에 뭐 잘못 얘기했나? 된 소리가 없다고 했니? 나 채팅 지금 봤네. 시옷은 거센 소리가 없는 게 맞아? 시옷 다음에 쌍시옷이 있는데 그 뒤에 거센 소리가 없는 거야? 맞아? 내가 근데 아까 전에 뭐 얘기할 때 된 소리가 없다고 얘기했나 보네. 말을? 채팅 못 봤어. 오케이. 그치? 자, 이건데 이게 너무 너네 너네 외울 때 되게 다양하게 외우더라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외울 때 그냥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냥 와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내가 이제 옛날부터 수업할 때 선생님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했던 거랑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이제 와이프랑 마트에 갔어. 마트에 갔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피부가 요즘 거칠어 보이네. 와이프 피부가 거칠어 보이니까 비타민을 좀 많이 먹어봐야겠어. 내가 과일 있는 데 가서 과일을 막 다 쓸어 담았어. 막 다 쓸어 담아가지고 막 과일을 막 카트에다 막 집어넣었더니 우리 와이프가 오빠 나는 저 알레르기가 있어서 키위는 못 먹어. 그래서 뭐래? 키위 제외해. 키위 제외해. 라고 얘기한 거야. 과일 다 쓰니까 키위 제외해. 그래서 키위 제외해.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외우라 그래. 좀 부끄러울 수 있어도 옛날에 외울 때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좀 편해갖고 난 그냥 이렇게 했어. 키위 제외 이렇게. 마트를 잘 봤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트에 이제 구경한다고 여기저기 좀 돌아다녀. 위에 올라가니까 애견들 파는 데가 있잖아. 애견들 보고 뭐 이렇게 봐. 이렇게 봤는데 강아지 내가 보고 있으니까 와이프한테 물어보지. 와이프, 너는 강아지 어떤 게 좋아? 나는 강아지 말고 금붕어가 금붕어 좋아. 금붕어 좋아.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는 금붕어 좋아.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키위 제외 금붕어 좋아. 나 이렇게 외우라고 보통 얘기하는 편이야. 근데 너네는 보통 외울 때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뭐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뭐 학교마다 좀 이렇게 다르기도 하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자, 너네 뭐 우선 요거 키위 제외 금붕어 좋아 요거야. 우선 잠깐만 보고 조금만 쓸데없는 얘기 하나만 할게. 조금만 쓸데없는 얘기 하나 하잖아. 다시 조금만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하면 이거 되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도 돼. 뭐냐면 봐. 기준을 잡어. 그러니까 애들 이게 수업할 때 이렇게도 수업했거든 옛날에는. 기준을 잡어. 그리고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뻗큐, 뒤로 뻗큐, 아래로 뻗큐, 위로 뻗큐. 이렇게 돼. 이렇게도 솔직히 되는 게 뭔지 알아?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게 후설모음을 외우잖아? 그럼 전설모음은 쉬워. 이거 너네 기준 외웠지? 그럼 거기다가 다 2만 붙이면 돼. 2 붙이면 뒤에 2 붙이면 다 전설모음이야. 어떤 말인지 돼? 왜냐면 이게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이 될 거면 이라는 모음이 혀가 앞에 붙어 있어. 이라는 게 혀가 앞으로 가는 모음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2만 붙이면 무조건 다 전설모음이 되는 거야. 2만 붙이면.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 수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야 쉬워 후설모음만 외우면 돼. 후설모음 자 기준 잡아. 어떻게? 앞으로 뻗큐, 뒤로 뻗큐, 아래로 뻗큐, 위로 뻗큐 하면 돼. 그 다음에 기준 잡아서 이를 붙여. 그럼 다 전설모음이야.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야, 앞으로 뻗큐, 이렇게 뭐 뒤로 뻗큐, 아래로 뻗큐, 위로 뻗큐 이게 씨발 등신 같잖아. 갖고 너네들한테 그냥 수업할 때
키위제외 금붕어 조화 이걸로 키위제외 금붕어 조화를 하는 거야. 키위제외 해 금붕어 조아 이렇게 외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 이렇게 외워놓으면 좋은 게 너네가 문제 풀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전설 모음만 빨리 체크해갖고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많아. 후설 모음만 빨리 체크하고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많은데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라고 하면 전설 모음, 후설 모음을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한 다음에 후설 모음이 뭐뭐가 있지 하고 다시 확인해 가다가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키위 제외의 금붕어 조화 이러면 키위 제외의 전설, 금붕어 조화, 후설 이렇게 하면 깔끔하거든. 그래서 난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편이야. 그리고 나도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서 문제 풀고. 보통 그래. 그래서 요렇게 기억해놔라. 나는 요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괜찮지? 요거 깨끗하게 정리해줘. 요거 깨끗하게. 그리고 미안해. 아예 키위를 제외, 키위 제외 금붕어조 이렇게 해도 돼. 써놔도 돼. 아예. 잠깐만 왔다 갔다 안 할게. 좋아. 우선 요렇게. 요렇게 얘기를 하고 이 키위 제외 금붕어 조화만 단모음인 거야. 이거 말고는 싹 다 이중모음이야. 너네가 알고 있는 다른 모든 자음, 모든 모음들은. 되니? 좋아. 우선 요렇게 이걸 외워둬. 그럼 요거 잘 외워두면 나중에 이제 음운 변동할 때 좀 쉬워질 거야. 솔직히 말하면 음운 변동은 모음은 필요 없고 자음만 알면 돼. 자음 가지고 음운 변동이 뭐가 되지? 모음 같은 경우는 모음 축약에서만 알면 되고, 모음 축약만 알면 되고, 자음에서는 그러니까 자음 체계가 제일 많이 쓰이지. 오케이. 요것만 깨끗하게 정리해줘. 정리 다 되면 다 됐다고 누가 채팅 좀 쳐줘. 깨끗하게 쓰면 깨끗하게 써야 돼. 이거 다 써야 된다. 고중저, 전설, 후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뭐 설명을 하면 솔직히 뭐 이게 너네 배웠던 건데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 있나 싶어서 안 한 건데 전설은 혀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후설은 혀가 전체적으로 뒤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평순 모음은 뭐냐? 혀가 앞으로 온 것 중에 입술이 평평한 거, 동그래지지 않은 거. 원순은 입술이 동그래진 거. 그래서 오, 위, 으 이건 입술이 동그래지잖아. 그지? 우, 오 입술이 동그래지잖아. 이것만 원순 모음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거 찾으라는 시험 문제가 좀 나와서 그냥 기억하라고. 재민이 좋아. 좋아, 화윤이. 한 3, 4명 정도만 더 다 썼다고 하면 넘길게. 주원이도 좋아. 준석이. 좋아, 지영이까지. 자, 그럼 전체적으로 다 썼나 보네. 그지? 자, 그러면 요렇게. 잠깐만. 오케이. 자, 우선 요렇게고, 자, 한 번만 얘기를 해보자. 그럼 보면 단모음은 키위 제외의 금붕어 좋아하니까 10개야. 키위 제외의 금붕어 좋아하니까 10개. 됐지? 그리고 반모음은 이 기본 체계에 넣어주지 않아. 왜? 반모음은 혼자 발음되는 아니니까. 반모음이 2개가 있는데 그 2개는 여기에 껴주진 않고 이 단모음들 중에 반모음들과 결합해갖고 이중모음이 되는 게 총 11개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근데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해주면 자, 요렇게 해서 얘기할게. 요걸 요렇게 자르면 돼. 요렇게 자르면 되는데 왜? 야는 자, 어떻게 할까? 2 플러스 야지? 애는 2 플러스 에, 맞지? 여는 2 플러스 얘는 2 플러스 에, 얘는 2 플러스 오, 얘는 5 플러스 얘는 5 플러스 에, 얘는 우 플러스 얘는 우 플러스 에, 얘는 잠깐만. 근데 이게 왜 여기 써 있지? 으 플러스 으란다 미안해. 2 플러스 우. 이게 얘가 앞으로 가서 써야 되는데 왜 마지막에 써놨지? 하여간 뭐 이렇게 해야. 근데 내가 이걸 왜 잘랐냐? 얘만 어떻게 됐냐? 의잖아. 으 플러스 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얘네는 반모음들이 다 앞 위에 있지. 그지? 반모음이 먼저 발음된 다음에 단모음이 뒤로 발음된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얘는 반모음이 뒤에 있어. 그래서 내가 아까 앞에 쓸 때 잠깐만 한 번만 필기한 거 갈게. 앞에 필기한 거 쓸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중모음이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과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이 있다고 했지. 그래서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되는 건 뭐밖에 없냐?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어떤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표를 보면 요건 거지. 그래서 나눠서 요렇게 나눠서 너무 두껍다.
빨간색으로 하자. 요렇게 나눠가지고 앞에 있는 애들은 반모음이 앞에 있고 뒤에 있는 요 하나, 의 하나만 반모음이 뒤에 있다. 그래서 이게 상향식, 하향식이라는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이거 뭐 옛날에 뭐 세마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좀 이런 시험 문제가 좀 나왔어. 세마, 뭐 동산 이런 애들은 이런 문제도 조금 내기는 했는데 솔직히 뭐 몰라도 돼. 크게 알 필요는 없어. 뭐가 앞에 있다, 뭐가 뒤에 있다만 알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어떤 말인지 되지 이것도? 혹시 만약에 이중모음 쓰고 싶으면 이것도 써도 괜찮아. 만약에 하고 싶으면 2 플러스 A, 2 플러스 A, 2 플러스 E 플러스 A, 2 플러스 다시 2 플러스 A, 2 플러스 A, 2 플러스 2 플러스 A, 2 플러스 5, 2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A, 5 플러스 5 플러스 A, 2 플러스 U 그리고 으 플러스 E. 이것도 너네가 그냥 보고 해도 되기는 해. 근데 너네가 충분히 만들걸? 이 정도면? 그지? 너네가 보고 충분히 알 거야. 이거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 자, 우선 요렇게 알면 되고 잠깐 깎아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중모음이 얘네들이야. 이중모음들이 얘네들인데 지금 미안한데 이 책에 있는 이거는 안 써도 돼. 이건 몰라도 돼. 이건 책에서만 따로 얘기하는 거고 학교에서는 좀 다르게 설명할 거야. 이건 필요 없어. 지우고 너네는 뭐만 알면 되냐면 지금 요 두 개만 알면 돼. 두 개. 그래서 이 모음을 J라고 쓰고 O와 U를 W라고 써.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거. 앞에 썼으니까 뭐 그게 몰라도 될 거야. 앞에 썼으니까. 됐니? 자,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 잠깐만 이거 끝내고